양주시가 지난 2년 동안 건의한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 개선이 수용됐습니다. 시 도지사에게만 있던 산단 입주협약 권한을 시장과 군수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세제통을 던진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뇌진탕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상반기를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의 1년은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동두천에 처음으로 지정된 명예도로 3일 만세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시가 지난 2년 동안 건의한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 개선이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회의에서 수용됐습니다. 기존의 시 도지사에게만 있던 산단 입주협약 권한을 시장과 군수까지로 확대한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양주시는 이번 개선으로 산단 토지 공급과 기업 유치 절차 등이 간소화돼 투자 의사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내년 1분기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법령이 개정되면 1조 3천억 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세제통을 던진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이달 초 3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새벽 의정부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처음 본 여성에게 세제통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세제통을 머리에 맞아 뇌진탕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상반기를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경기도의회였다고 자체평가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1년은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발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경기도의회의 지난 1년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해봤습니다.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민생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한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한 길만 달려온 지난 1년이었습니다. 3대 분야 9대 핵심 과제 해결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지만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고 계신 제11대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의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안팎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경기도의 구성원들은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구현해냈습니다. 국회와 인적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의 경험치 습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서울 사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의원들의 대국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서울 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두천에 첫 명예도로가 탄생했습니다. 이 명예도로란 지역사회의 헌신도와 공익성 등을 고려해 법정 도로명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한 도로를 말하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광복회 동두천 연합회 최재국 지회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광복회 동두천 연합지회장 최재국입니다. 예, 평화로 1.1km 구간에 명예도로명이 부여됐습니다. 그곳에 좀 특별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해주시죠. 동두천의 만세운동은 지난 1919년 3월 26일 양주군 이단면 동두천리
현재 동두천동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만세운동 당시 동두천 시장이었던 곳에 지금은 캠프 K시가 자리를 잡고 있죠. 만세운동 당일은 동두천 장날이었습니다. 이 평화로 1.1km 구간에 10여 개 마을 주민 1,300여 명이 가슴에 태극기를 품은 채 모였고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운동이 확산되자 총과 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은 군중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결국 군중들의 옷은 찢겨나가고 각거는 끊어졌으며 사방이 붉은 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이날 만세운동으로 홍동문 애국지사 등 22명이 체포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네, 숭고한 역사를 현재에 다시 살려냈다는 점에서 또 동두천 내 첫 번째 명예도로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가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항일투쟁에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민들께 알려지고 사랑받으며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계승되는 명예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번 동두천 내 첫 명예도로를 계기로 지역 광복회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친일 잔재 청산 캠페인, 또 독립운동 역사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아픈 역사를 알리는 것은 물론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과의 많은 교감을 통해 독립의 역사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복회 동두천 연합회 최재국 지회장이었습니다. 공원, 백화점, 또 지하철 등 일상 곳곳에서 흉악한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나도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호신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가 간다에선 손성혜 기자가 생존 무술을 배우고 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인데도 체육관이 호신술을 배우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끔찍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호신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1, 2주 사이에 회원이 급격히 증가가 됐고요. 전체 비율이 한 30-40% 정도 증가했고.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스스로를 지키려는 겁니다. 세상이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제가 발목을 다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게 맞닥뜨리면 저는 도망갈 수가 없어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취재진도 생존 무술이라고 하는 크라브마가를 직접 배워봤습니다. 기본 동작인 공격에 즉각 반응하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 움츠려 듣는 본능, 내가 조금 소극적으로 되는 본능 자체를 뻗는 본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뻗는 동작을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동작이기도 하고. 주먹을 쥐는 게 좋을까요? 피는 게 좋을까요? 손은 펼치시는 게 정답은 없지만 제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손을 펼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방패를 길게 만들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이 배 쪽으로 들어온다 싶으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대의 팔을 있는 힘껏 밀쳐냅니다. 팔은 일직선으로 끝까지 뻗어야 힘이 많이 실립니다. 상대가 연속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면서 계속 그 공간을 벗어난다는 느낌으로 계속 움직여 주셔야 돼요.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순간 죽기 살기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칼이나 이런 날카롭고 뾰족한 거 무기를 들었을 때 그 압박감도 이겨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감각 자체가 무뎌지게, 상황 자체에 무뎌지게끔 반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엔 맞고 밀치기. 두 가지 동작이 거의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맞고 나서 내가 손이 들어와서 밀면은 타이밍이 안 맞아요. 늦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뻗듯이 들어가셔야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밀치고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괴한이 흉기를 들고 공격한다면 일단 무섭고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겠다는 의지로 최대한 세게 상대방을 밀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가방 등 소지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괴한이 손에 든 흉기를 놓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있는 힘껏 쳐냅니다. 칼이 들어오는 쪽으로 손을 뻗어주시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게 막힙니다. 다시. 상체 쪽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는 괴한의 얼굴을 공격한다는 생각으로 힘을 가합니다. 흉기를 들고 나를 쫓아오는 공격에선 넓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뒤로만 가도 답이 없는 게 자,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나한테 몰아붙이듯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가면은 뒤로 갈수록 어떻게 나는 점점 이렇게 되시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시는 거고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넓게 움직이셔야 돼요. 호신술은 괴한을 공격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망갈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괴한이 뒤에서 공격해 넘어졌다면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때도 포기하지 말고 막고 밀치고 도망을 기억합니다. 발로 걷어찰 때는 배 쪽이 아닌 역시나 얼굴 쪽을 차야 합니다. 발을 최대한 길게 뻗어 괴한과의 거리를 넓힙니다. 이 모든 동작은 순식간에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망가는 게 우선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을 익히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호신술을 연마한다면 평소에 꾸준히 단련해서 위급 상황에서 즉각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갖추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는 습관도 들여야 하는데요. 호신술을 직접 배워봤는데요. 처음에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이 줄고 위험한 상황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있는 국물입니다. 호신술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단련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자가 간다, 소성입니다.